네,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2위 주자를 목표로 하는 홍준표 후보 그리고 15%를 목표로 하는 심상정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이제 그 기사에서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 노조를 놓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신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하는 일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께 좀 여쭐게요. 일단 심상정 후보가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홍 후보랑은 얘기 안 하겠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는 했는데 조금 서로 약간 계속 서로에 대한 약간 좀 공격을 하는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우에 그 뭐랄까 코드가 정반대에 있는 두 사람이 1대1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온 것 같은데 네. 각 진영마다는 아마 그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받아들인 쪽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토론 그 태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요즘 보여주는 저런 태도들이 그러니까 좀 약간 지리할 수가 있는 토론에 약간 양념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아마 진짜 지금 당선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저게 몰매를 받을 수도 있는 태도이지만 지금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좀 양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어제는 특히나 경제가 주제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지겹지 않게 시간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논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교조 그리고 정복 세력 그리고 노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놓고도 지금 심 후보와 두 후보 간에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어떤 얘기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조가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복지국가가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네, 노조를 갖고 얘기가 붙긴 했는데 지금 엄밀히 얘기해서 홍준표 후보가 공격하는 건 기종노조, 흔히해서 지금 민노총을 콕 집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사실상 양쪽은 윈윈하고 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자, 심상정 후보는, 우리가 지형에서 맨 왼쪽입니다. 지금 현재 5 후보 중에. 자, 홍준표 후보는 전체적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맨 왼쪽과 맨 오른쪽 후보는 사실상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자신이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심상정 후보는 사실 지난번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굳이 홍준표 후보를 물론 의미는 있었어요. 그런 어떤 돼지 무능한 것 때문에 안 하겠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만 하면 자신이 차별화되지가 않거든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다 보면 또 욕도 먹고 하는 상황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 차별성을 굳이 중도 좌파 쪽하고 차별화하다 보면 이쪽 좌파와 중도 좌파가 서로 사실 서로 비판하는 어떤 모양새가 되니까 차라리 아주 극우적인 어떤 후보를 골라서 공격을 해야만 자기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회가 되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강성노조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이 전략상 가장 중요한 전략을 내가 유일한 지금 보수 후보다라는 거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혼자 보수다라고 말만 해봤자 그게 이제 보수라는 거 안 드러내는데 이렇게 심상정 후보가 노조 문제를 갖고 사실은 작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내가 보수다. 봐라 저쪽 왼쪽에서 나를 공격하자니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어저께 이제 이 상황은 가장 양 후보가 원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원하는 그런 토론을 했다라고 평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토론회를 이후에 지지율이 오른 건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용을 해서 뭔가 좀 다 얻어가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뭐 지난번 촛불 민심 때문에 생긴 우리 이제 장미 대선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후보 뭐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할 때 늘 보수가 유리한 구도였는데 지금 그 구도가 무너지고 그냥 무한 경쟁의 방식에서 어쨌든 중도 진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고 또 다른 또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누가 돼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당선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내는 그리고 각자 진영에 있는 뭐 사이다다 콜라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원하게 주 대상을 서로 타겟팅해서 서로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토론에서도 그렇고 반복되는 토론에서 보면 결국은 그 홍준표 후보가 애드립은 매우 강한데 컨텐츠는 좀 부족하고 준비된 공약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심상정 후보는 이제 오랫동안 뭐 중도에 몇 번 좌절하긴 했지만 대선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면서 컨텐츠는 좀 많이 자기 진영에 걸맞는 게 준비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보시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후원금도 많이 몰리면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내심도 캠프에서 목표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두 자릿수 투표를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개선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선거 구도는 심상정과 문재인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가장 부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13일 동안 1차적으로 그 준표 아저씨를 제끼려고 해요. 여러분 도와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에 뭐 꼴통은 가라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실질적으로 2위로 올라오겠다, 뭐 양강구를 형성하겠다기보다는 본인의 득표수를 최대한 올리겠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은 양강구도 하겠다고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싶은 것이 희망이죠. 그런데 네. 이제 최근에 TV 토론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심상정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사실 이번 대선 구도가 조기 대선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문에 이루어진 대선이기 때문에 보수가 아마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 이념적인 구도가 아니고 전 대선과 다르게 또 지역적인 면에서도 구도가 붕괴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또 방송에서도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트럼프발 어떤 북한의 선제 타깃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게 안보관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슈로 이게 대두됐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랄지 아니면 동성애 문제랄지 뭐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흐름 자체가 원래는 이념과 진보와 보수, 뭐 TK와 호남의 구도가 무너졌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결국 진보와 보수 대결 양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띠면서 결국 지역적인 구도 자체도 결국 TK 쪽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많이 밀어주는 그 결국 이전의 어떤 대선 구도가 약간 과연 이게 끝까지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부활하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연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 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 자체는 뭐 그전에는 그렇게 높게 안 잡았지만 거의 뭐 15% 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도 내가 안 후보를 아무튼 제끼고 결국 양강구도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자를 끌어안으려는 그냥 그런 전략을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수희 변호사님. 예, 아마 네. 초박빙 그 양강 구도였다라고 하면 아마 심상정 후보한테 또 후보 단일화에 그 압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1강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문재인 후보한테 굳이 표가 안 가더라도 좀 그러면 더 진보 진영인 당에 그 표를 줘도 뭐 당선에 무리가 없겠구나, 문 후보가. 그런 표들이 아마 심상정 후보한테로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심상정 후보가 가진 제일 이제
좀 뭐 편한 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토론회에서 굉장히 논리가 단순하고 명쾌하죠. 왜냐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후보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내놓는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파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더 선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TV 토론회에서는 그대로 좀 강점으로 나오는데 어제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좀 저는 한계가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의 1대1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는 저는 좀 이게 자신감에서 조금 더 나간 것이 아니냐, 개념이 안 정립되어 있다,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든가 이런 좀 어찌 보면 인신공격적인 그런 토론 태도로 봐서는 지금 신상정 후보께서 조금 자중하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 단일화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오르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빠지지 않을까, 제로섬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또 의외에 또 숨은 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율을 보면. 네. 전에 왜 과거에 백기환 선생님 표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DJ라든가 YS를 찍는 거기에 당선이 크게 당락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좀 진보 진영에도 표를 주는 것이 우리 정치 구도를 위해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좀 소신파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심상정 후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2등하는 후보와 격차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결국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진보 측의 표가 심상정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많이 크다는 거죠. 아까 이수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2등 후보와 박빙이 있었을 때는 결국 심상정 후보의 표는 급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네. 홍준표 후보가 계속적으로 오자고 돼서 문재인을 공격했는데 결국 문재인 공격 자체는 보수층에서 홍준표 후보를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계속 문재인 후보를 따라 붙지 못하면 과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TK가 됐건 보수층에서 그 부분에서 당선 가능성에 회의가 생긴다고 한다면 결국 이 표 자체는 보수표가 홍준표 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번 선거가 굉장히 물고 물리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는 굉장히 약간 그전의 대선 구도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누구를 찍으면 누가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역학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열심히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타겟을 한 사람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재인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유호성이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네, 문재인이만 펴닫고 있습니다. 한 놈만 팬다 이런 영화의 대사를 인용을 하면서 문재인만 이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돼지 흥분제 사건도 있고 조금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막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는 게 홍카콜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이제 다시 좀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와, 놀라운 어떤 정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한 놈만 팬다 부분부터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타깃이 누구가 되느냐가 사실은 자신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승민 후보를 비판했었어요. 그거는 그 안에서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그거를 갖고 싸울 때는 사실은 그때의 지지율, 당 지지율도 완전히 바닥이었고 홍준표 후보가 나오자마자 한 5%에서 10% 내외긴 했어도 사실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때는 보수 적자의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막말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실은 기자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홍준표하고 막말 그러면 어쨌든 조회수가 나오거나 혹은 이 굉장히 반응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타깃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2위 싸움이죠. 2위 싸움 확실히 하겠다. 어차피 지금 같은 이 유권자들을 놓고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지지율이 사실은 상승세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하락세이자 바로 타깃을 문재인 후보로 다시 돌립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 문재인 후보를 꺾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전략을 다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막말에서 그다음에 막말이 좀 사라지면서 컨텐츠가 주가 되다가 지금은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싣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막말만 하던 어떤 이미지에서 지금 TV토론 5차까지 겪으면서 이 사람은 뭔가 컨텐츠가 있네 라고 바뀌고 그다음에는 확실하게 자기 주장이 있구나라는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타깃이 바뀜에 따라 말의 어떤 그런 이 강도, 저강도에서 고강도에서 저강도로 가면서 이 어떤 거기에 다시 컨텐츠도 싣고 유연함.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볼 수 없는 유연함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는 것이거든요. 이수희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담이라든지 여유가 보인다. 이게 사실은 토론에서 보면 다른 후보들이 집착하는 모습, 또는 어떤 당황하는 모습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홍 후보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 면에서도 차별화되고 내용 면에서도 타깃이 바뀌는 어떤 전략.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하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홍준표 후보 지금 문재인 후보만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어제 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도 또 문재인 후보가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TV 토론의 5번째였는데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오늘도 문 후보가 거짓말하대. 그 한미 FTA는 내가 한 겁니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그 거짓말하더라고. 그 거짓말을 저래 해가지고 대통령 되겠어요? 대통령이 뻔한 거짓말을 해요. 한미 FTA 내 체류탄 속에서 내가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때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요, 이제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련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노련미가 있고, 말을 받아친 노련미는 있는데,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본인은 어떤 이 오자구도에서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데 공격 내용도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제 TV 토론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한미 FTA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미 FTA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걸 재협상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한미 FTA를 문재인 후보 있었을 때요, 정권에서 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과거로 넘어가는 겁니다. 북한 핵 문제도, 아니, 문재인 정권, 노무현 대통령 DJ 때 돈을 줘서 북한 핵이 개발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그 어떤 탓을 하는 그런 식의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보수층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정책이랄지 컨텐츠의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추격한다랄지 아니면 양강구도로 가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어떤 논리성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 봤는데 본인이 낸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신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안철수 후보가 물어봤을 때는 받아들였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지지도는 잘 달려왔지만 여기서 한 단계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얼마나 논리적이면서 뭘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컨텐츠가 됐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보여줘야지 그런 것 없이 단지 보수의 표를 자극하는 그런 자극적인 말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거짓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하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거짓말이라는 게 팩트 체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부분에 FTA 문제에 있어서는 홍준표 이야기는 절반만 이야기하고 절반은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 FTA를 추진했고 그때 미국과의 협상이 끝났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후퇴된 내용으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재협상해서 그게 나중에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자꾸 왜곡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선거 전략으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이미 서문시장 가서 이야기할 때 다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줬던 표의 80%만 내한테만 달라. 80%만 주면 나는 할 거 다 했다. 80%를 받으면 당선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80%냐? 결국은 보수의 결집, 동남풍화 불어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벽대전에서 동남풍이 불 때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동남풍이 불었지만 이 선거에서 동남풍이 그냥 기다리고 부는 게 아니거든요.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홍준표 후보가 외우는 주문은 뭐냐?
결국 안보 이슈입니다. 안보 이슈라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보수의 결집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TK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에서부터 결집되고 서서히 결집도가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그 지지율을 더 결집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만 공격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보수 표심만 그러니까 보수의 적자가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한 보수의 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지, 지금 저 선거 캠페인은 당선의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이 홍준표 후보가 가진 지금 저 지지율의 20%가 넘을 쩌쩌지, 저는 그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 홍준표 후보가 주는 그 뭐랄까 시원함이 뭐냐면, 이전에 보수층에서 차마 말을 못하던 얘기들을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당선이 지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뭐 양자 구도로 갔을 때는 중간표를 가져와야 되니까 강성 귀족 노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뭐 몇만 불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또 하나 뭐 정교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홍준표 후보는 시원하게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15% 이상의 현재 지지율 끌어당기는 힘이 되고 있고, 그게 만약 20% 이상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홍준표 후보의 지금 그 표가 빠르게 상승하는 거는 뭐 그게 당선권은 아니겠지만, 바로 이렇게 보수 쪽에서 말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꺼내는 거, 그것이 저는 주요하게 먹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곳만 공략한다, 이런 전략으로 영남과 충청 이런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계속 대구 경북을 좀 집중을 하다가 오늘은 부울경에서 이제 PK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이제 홍준표 후보 둘째 아들의 결혼식인데, 유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에는 불참을 하고 영상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혼식 날짜가 대선에 출마 결심을 하기 전에 잡혔으니까 뭐 이동을 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거를 이해해준 아들도 그렇고 이 결정을 한 뭐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대단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은 당선인 신분에서 출가를 시켰고, 또 그 아들과 딸을 다 동시에 그때 했었어요. 거의 몇 개월 차이로. 근데 그때도 사실 비슷한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피하지 않겠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줄 서고 이렇지 않게만 한다면 그것이 그 혼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신분을. 그래서 그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훈훈하게 받아들였고, 이 홍준표 후보 결혼도 처음에는 뭐 일부에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어요. 아니, 이거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혼사를? 그런데 뭐 말씀하셨듯이 거기 유세 때문에 내가 가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아들 내외가 그냥 치른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치른다 하는 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판받기보다는 말씀하셨듯이 이 자신의 어떤 뜻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네.